이겁니다. 그래프. 이 단원의 목표는 그래요.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려달라고 했는데 그릴 거야. 뭐를 그릴 거냐? 3차 함수와 4차 함수를 그릴 겁니다. 그러기 위한 민물 작업을 지금 진행할 거예요. 3차 함수와 4차 함수. 알았죠? 자, 그래서 이 3차 함수와 4차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그래프의 전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려고요. 자, 먼저 증가와 감소입니다. 너무 크게 썼는데? 자, 증가라는 말은 뭐예요? 자, 그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x1이 x2보다 크면, x2가 커졌으면 함수값도 커진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증가라는 개념이에요. 오케이? x가 커지면 fx도 커진다. 함수값들이 커진다 라고 하는 게 증가라는 개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감소는 뭐겠어요? x1이 x2보다, 그러니까 x2는 커졌는데 x는 커졌죠. 근데 그에 따른 함수값은 어떻게 된 거? 그렇죠. 오히려 작아진 것을 우리가 감소라고 말합니다. 증가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x는 무조건 증가하는 방향인데 y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해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이때 지금 이 단원이 도함수잖아. 증가한다는 건 그럼 그래프로 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거거든. 감소한다는 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거고, 그쵸? 이때 우리가 이거를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랑 관련 지어볼게요.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요? 양수고요. 접선의 기울기 어때요? 음수고요. 그래서 f'x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증가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f'x가 0보다 작다면 그 함수는 감소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오케이? 그럼 f'x가 0이 되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보류해요. 판단을 보류하고 만약에 기울기가 0일지라도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봤죠? x절대값 x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맞지? 얘는 증가하다가 기울기가 0인데 다시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기울기가 0이지만 걔는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증가하다가 감소를 해요. 이런 경우는 증가와 감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증가 감소를 말하지 않아요. 이 점에서는. 만약에 감소하다가 감소한 애가 있다면 이 점은 기울기가 0이라서 원래 말을 못 하는데 하지만 감소 상태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감소 증가는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감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요. 근데 감소하고 있다 증가한다 2차 함수죠. 그럼 얘는 증가와 감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즉 이 증가와 감소라는 것을 뭘로 판단한다? 프라임으로. 프라임 0보다 크냐 작냐로 판단한다. 이게 함수의 증가와 감소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어요? 없죠. 별거 없죠. 맞지?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는 안 나갈 거라서 일단 끊어가면서 해보죠. 535번입니다. 535번.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0보다 크다면 증가하고 있다는 것, 0보다 작다면 감소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35번. fx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7. 얘가 있는데 얘가 감소하는 x의 값의 범위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대요. 그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b까지래. 무슨 말이냐? 그럼 f'x가 뭐라는 이야기예요? 0보다 작다는 거죠. 이렇게 0 이하라고 할 때. 그러면 6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 그럼 얘 2차 부등식이잖아. 그치? 이 2차 부등식이 이렇게 그려질 때 축을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부터 b까지 해서 감소하고 있대요. 그래요? 그럼 이 b 누구처럼 보여요? 3처럼 보여요? 대칭성에 의해서. 그래요?
그럼 a는 뭐예요? 두근의 곱이 마3이니까 a는 마이너스 18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a 더하기 b가 마 15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f 프라임 x가 0 이하인 부분. 우리가 이게 뭐라 해야 될까?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할게요.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할 때 여기에서 요 점까지를 감소하는 구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감소는 기본적으로 두 점을 기준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면 이미 감소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시작으로 하고 여기를 끝으로 한다는 점에서 등호를 붙입니다. 그래서 등호를 붙이는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실제로 이 값에서는 이 점만 기준으로 보면 증가 감소가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감소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프라임 x가 0 이하인 부분을 찾는다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2차 함수라서 대칭성에 의해서 마이너스 1과 3을 1축으로 구해줄 수 있다. 그리고 근과 계수 관계에 따라서 마이너스 18인 것도 얻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차 함수에 대해서 맨날 이제 대입해서 풀고 이랬으면 당연히 이것도 대입해서 풀려고 하겠죠. 그렇게 해왔으니까. 지금이라도 고치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541번)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이 유형 자체가 다 어려운데 일단 이거 설명하고 추가로 하나 더 소개만 할게요.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a-3의 x제곱 더하기 a-2의 x 더하기 2a 이렇게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서의 감소 최소값이 ft가 되도록 해달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잠시만요. 그냥 설명할게요. 순서를 좀 바꿀까 했는데 여기까지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의 fx의 최소값이 ft이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 fx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면, 만약 이렇게 생겼다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여기까지의 최소값은 얘가 맞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여기까지 최소값도 얘가 맞죠. 그러니까 t라는 것은 끝이야, 끝, 경계라고. 근데 이 경계까지의 최소값이 경계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가 뭐 이쯤이잖아, 그치? 여기. 근데 t가 여기 있다고 해. 그럼 최소값은 얘예요? 따로 있죠. 이러지 말아달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계속 경계가 최소가 돼요? 감소만 하면 됩니다. 즉 감소만 하는 함수이면 돼요. 최소값이 경계가 되려면 감소 함수여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f'x인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2에 a-3x 더하기 a-2라는 애가 이 프라임이죠. 기울기죠. 기울기가 반드시 0 이하여야만 합니다. 모든 x에 대해서. 그 표현을 지금처럼 한 거예요. 이 프라임이 모든 실수에서 0 이하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멘트 대신에 fx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의 최소값이 경계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바꿔 말한 겁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생겨야지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의 최소값이 t가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최소값이 따로 있잖아요. 그쵸? 이거 안 되고요. 얘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f'이 항상 0 이하여야 된다. 무조건 감소만 해야 된다.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멘트를 날린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기 달라는 겁니다. 그럼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0 이하여야 되죠. 그럼 뭐 해야 돼요? 2차 부등식이 항상 0 이하여야 돼요. 뭐 해야 돼요? 2차 부등식이 항상 0 이하여려면 교점이 뭐여야 돼요? 없거나 한 개까지는 됩니다. 한 개면 0인 건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 멘트가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는 것은 판별식이 0 이하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쓰면요. a-3의 제곱 플러스 6의 a-2가 0 이하다.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3이 0 이하다 라고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 사이가 되면 a의 최대값은 1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증가와 감소를 기울기를 이용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잠깐 앞으로 넘어가서 진도 좀 설명 좀 하고서는 더 이야기할게요. 증가와 감소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식을 통해 얻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걸 통해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 사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2차 함수가 1차 함수랑 달라진 지점, 가장 크게 달라진 지점은 뭐냐면 변하는, 증가와 감소가 변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2차 함수 보면 아래로 볼록인 형태는 이렇게 꼭지점이 존재하고요. 위로 볼록인 형태도 꼭지점이 존재하죠. 그쵸? 맞아요?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 감소하다 증가했고요. 이 점을 기준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한다라고 표현하면 그 점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꼭지점을 되게 중요하게 다루었죠. 왜냐면 그 점을 기준으로 증가 감소가 바뀌니까. 그래서 이 점이 좀 특이하다. 이 점에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가 수학2에서는 이 점에 이름을 붙여요. 저기 꼭지점이라는 게 아니라 극대와 극소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극대라는 표현은 뭐냐? 쉽게 말해서 근처에서 최대가 되면 돼요. 근처에서 최대. 그래서 그걸 어렵게 표현한 말이 이거죠.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서 FA가 모든 FX 이상이다. 그러니까 FA가 가장 큰 거야. 어떤 열린 구간에서, 어떤 구간에서만 최대인 거야. 전체적으로 보면 아닐 수도 있다고. 최대값이야? 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근처에서만 보면 제일 크잖아요. 이걸 우리가 극대, x는 a에서 극대, 이게 성립할 때 이걸 x는 a에서 극대라고 이야기하며 fa를 극대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대, 노노, 극대. 알았죠? 극대는 근처에서만 최대이면 돼요. 그러면은 극소는 딱 반대겠죠?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서 그래서 FA가 제일 작으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X는 A에서 극소 또는 FA를 극소값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렇게 이름 붙여요. 극대와 극소입니다.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에는 미분 가능성, 연속성은 아예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극대의 사례들은 다음과 같아요. 극대, 근처 제일 크죠? 극대, 근처 제일 크죠?
극대. 근처에서 제일 크죠? 극대. 얘도 극대입니다. 전부 다 극대값이에요. 얘 극대값이고요. 얘도 극대값이고요. 얘도 극대값이고 얘도 극대값입니다. 근처에서만 제일 크면 돼요. 근처에서만. 실제로 전체에서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연속성도 전혀 관련 없어요. 미분 가능성이랑도 관련이 없어요. 그냥 근처에서 제일 크면 극대값이에요. 그럼 극소도 반대겠죠? 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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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다 극소예요. 뭐 이것도 또 그지가 시간 볼까요? 이렇게 극소. 이것도 다 극소예요. 근처에서 제일 작으면 극소입니다. 연속성과는 관련이 없어요. 네, 이런 거 그냥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고 실제로 아까 전부터 계속 말했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단원의 이 단원의 목표가 뭐랬어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럼 이게 그래프랑 어떤 관련이 있냐라는 건데 극대라는 것을 잘 보면 이게 증가하다가 감소해요. 기본적으로. 증가하다 감소합니다. 증가하다 감소하고 여기 또 반대로 감소하다 증가하고 감소하다 증가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극대값은 증가하다 감소할 때 감소하다 증가할 때 나와요. 근데 선생님 이런 경우는 아니잖아요. 얘는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좀 더 명확하게 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제를 답니다. 만약 미분 가능하다면 f'x 즉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때 극대값이 나오고요. f'x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 극소값이 나온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프라임이 다 존재하는 거잖아. 그럼 플러스였다가 플러스이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려면 반드시 그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맞아요. 기울기가 0이 됩니다. 즉 미분 가능한 상태에서 극값을 가진다면 미분 가능한 상태에서 극대 극소 합쳐서 우리가 극값을 가지는 fx라면 걔는 f'a가 0이 됩니다. 그 점에서의 기울기는 반드시 0이 돼요. 그게 이제 82페이지 맨 마지막에 나온 이 얘기예요. x는 a에서 극값을 갖고 미분 가능하면 프라임 a는 0이다. 미분 가능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애들이면 그런 얘기 안 해요. 붙어 있고 부드럽게 이어져. 이렇게 꺾인 것도 얘기 안 해요. 꺾인 것도 이야기 안 합니다. 미분 가능한 즉 이 두 개에 대해서만 극소를 가진다면 기울기가 반드시 0이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건 뭐예요? 기울기가 0이면 다시 f'a가 0이면 극값 가져?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대답은 틀렸습니다. 기울기가 0이라고 하더라도 극값을 안 가질 수 있어요. 기울기가 0이라고 하더라도 극값을 안 가질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사례를 들었죠. 누구예요? 교재에서는 x세제곱이라고 말해줬는데 우리 아까 x세제곱 그래프 아직 못 그리니까 x절대값 x라고 합시다. 얘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이라서 0에서의 기울기 0이지만 보이죠? 극값 없죠? 그렇죠? 없어요. 이게 사례입니다. 이런 애가 존재는 해요. 그래서 기울기가 0이면 프라임이 0이면 극값 가져? 노노. 하지만 극값 가지면 프라임이 0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프라임 A가 0이면 프라임 A가 0이라는 건 그러니까 극값을 가진다는 건 올라가다 내려오거나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거야. 즉 꼭지점이 존재한다. 그럼 그 꼭지점에서의 기울기는 0일 거다. 그럼 기울기가 0이면 무조건 꼭지점이야? 그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바탕으로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게 84페이지 위에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84페이지 위에 부분이에요. 우리가 꼭지점, 다른 말로 극값이라는 것을 구하는 방법으로 미분을 이용한다 라고 말한 거예요. 꼭지점을 구할 때 미분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세요. fx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꼭지점 1,0이죠. 맞아요? 그걸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미분을 하면 2x 빼기 2죠.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1입니다. 이렇게 꼭지점 나와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기울기가 0인 점. 그게 그 값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2차 함수 그릴 때 처음에 어떻게 그렸어요? 처음에 수학 저희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그렸죠? 다 점 찍어서 그렸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매번 점 찍어서 그렸어요? 그럼 뭐만 그렸어요? 어떻게 그렸어요?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따지고 꼭지점 찍고 그냥 이었죠? 그래프 개형 외워서 그린 거죠? 자, 그래프 개형을 외웁시다. 여러분 보고 매번 그리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래프 개형을 외웁시다. 어차피 나오는 그래프는 6개밖에 없어요. 알았죠? 6개만 외우면 됩니다. 오케이? 2차 함수 개형 몇 개였어요? 1개였죠. 사실상 이거밖에 없잖아. 아니 마이너스면 뒤집어지잖아요. 그래도 생긴 건 똑같잖아. 그렇죠? 생긴 건 똑같아요. 3차 함수 2개밖에 없고요. 4차 함수 4개밖에 없어요. 뿔마가 생기면 이제 뭐 2배씩 3차 함수 4가지, 4차 함수 8가지가 되는데 그것만 외우면 됩니다. 너무 많아요? 학년이 올라갔잖아. 당연히 많아져야지. 당연한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거예요. 포인트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는 거 어려워하는 건 아는데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던 것처럼 그리자는 거지. 포인트는 꼭지점과 개형을 외우고 꼭지점만 찾자. 이렇게 잡을게요. 알았죠? 그래서 어차피 오늘 다 못 나가요. 이거 조금밖에 못 나갈 것 같아서 그냥 설명 위주로 하려고 해요.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딱 2개 존재합니다. 최고차항 개수 A가 0보다 크다라는 가정하에 이런 식으로 증가만 하는 그래프가 있거나 또는 N자형의 그래프 딱 2개만 존재합니다. 다른 말로 극값은 0개거나 극값이 2개다 밖에 없어요. 극값이 1개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3차 함수는 일례로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가는 애입니다. 3차 함수는. 근데 어떤 이제 프라임이 어떠냐에 따라서 얘가 조금 구부러질 수는 있는 거예요. 구부러질 수는 있고 더 많이 구부러질 수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 이 처음과 끝은 안 바뀝니다. 처음과 끝은 안 바뀌어요. 바뀌려면 뒤집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고 이게 완만하냐 굴곡이 있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완만하냐 굴곡이 있냐 완만하냐 굴곡이 있냐. 근데 이 둘을 구분하는 근거는 그럼 뭐냐? 얘예요. 뭐냐면 f'x가 0인 지점이 즉 f'x는 0의 근 이거의 근이 2개 있냐. 왜냐면 지금 기울기 0인 거 2개처럼 보이지 않아? 2개 있냐? 아니면 2개가 아니냐. 즉 1개 혹은 0개냐 라고 구분 짓습니다. 두 그래프의 개형을 구분하는 근거는 프라임 x는 0의 근의 개수예요. fx로는 몰라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fx로는. fx로는 모르고요. 프라임 x는 0. 왜냐하면 기울기가 0. 즉 꼭지점을 찾는 도구가 기울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울기, 꼭지점이 몇 개 있냐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결정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4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냐? 4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 4차 함수 그래프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4개밖에 없으니까, 그쵸? 최고차항 계수 A가 0보다 크다는 전제하에 딱 4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존재합니다. 4개. 이 좌우가 조금 바뀔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개형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얘는 의미하는 게 뭐냐? 마찬가지예요. f'x는 0의 근이 꼭지점 몇 개처럼 보여요? 하나. 극값 몇 개겠어요? 1개죠.
프라임 x는 0의 근이 한 개냐? 이거는 프라임 x는 0이 몇 개, 기울기 0인 거 몇 개일 것 같아? 두 개처럼 보이죠? 두 개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4차 함수이기 때문에 프라임을 하면은 얘 3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은 실근의 개수가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결정되죠? 한 개면 얘처럼 그려지고요. 두 개면, 두 개라는 건 뭐야? 3차 방정식인데 근이 두 개래. 어떻게 그게 가능해? 3차 방정식인데 근이 두 개야. 그게 어떻게 돼? 중근이죠. 얘가 중근인 겁니다. 중근인 데에서 이렇게 그려져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했어요. 그럼 얘는 지금 기울기 0인 게 몇 개처럼 보여요? 3개처럼 보이죠. 얘도 3개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그려져요. 이거는 그냥 84페이지 중간에 그려주길 어디는 그리세요. 어디는 그리기 바랍니다. 이거 기준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른 거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 얘네들은 그냥 다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이거죠. 이 둘을 구분하는 근거는 뭐냐? 이쁘게 생겼고 찌그러져 있죠. 정말 말 그대로 이쁘게 생기면 얘입니다. 그럼 이쁘다의 기준은 뭐냐? 수학에서 이쁘다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대칭성. 얘는 정확하게 길이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근의 간격이 똑같아요. 0, 1, 2,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2, 0, 2 이런 것처럼 근의 간격이 똑같으면 얘처럼 그려지고요. 간격이 다르면 찌그러집니다. 간격이 다르면 찌그러지고요. 간격이 같으면 이쁘게 그려져요. 이쁘게 그려집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고요. 이건 외우고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외우고. 알았죠? 계속 그려놓을 겁니다. 왼쪽에 그려놓고 시작할 거예요. 알았죠? 외울 때까지는. 못 그리면 안 돼요. 못 그리면 안 된다라고 말할게요. 안 돼요. 교재에서는 증감표라는 걸 그리길 바라는데 그런 건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했던 문제 다시 한번 바라볼게요. 400, 541번. 이거 바탕으로 다시 볼게요. 3차 함수가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죠. 3차 함수의 개수인데 3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의 최소값이 ft가 최소값이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린 게 뭐냐? 프라임 x의 근이 한 개 이하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판별식이 0 이하라고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두 개밖에 없는데 반드시 0보다 클 때만 이 그래프고요. 0보다 크지 않으면 모두야 이거야. 근데 0보다 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로 채택한 거예요. 그래서 얘인 겁니다. 알았죠? 3차 함수 그래프는 반드시 두 개밖에 없어요. 꺾이냐 안 꺾이냐. 그리고 이 질문은 꺾이는 거 찾을래? 안 꺾이는 거 찾을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비슷한 사례로 540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어차피 질문할 거라서 미리 한번 소개할게요. x1은 x2가 아니면 fx1은 fx2가 아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어떤 표현이죠? 어떤 표현이에요? 1대1 함수가 아니다. 1대1 함수가 아니다 라는 멘트는 보통 어디서 나온 거죠? 미안해요. 1대1 함수다 라는 표현이에요. 1대1 함수다 라는 말인데 1대1 함수라는 멘트가 우리가 보통 어디서 발견하죠? 뭐? 아니 그거 말고 1대1 함수다 라는 멘트 수학 하에서 1대1 함수라는 멘트가 나온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수학 하 안 들렸어. 뭐라고? 뻥끗만 해봐. 1대1 함수가 나온 이유. 1대1 함수 다음에 누구 나왔어? 되돌려봐, 기억을. 뭐예요? 역함수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역함수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멘트랑 동일한 멘트예요. 1대1 함수라는 멘트는 역함수 존재한다는 멘트랑 동일합니다. 진짜 역함수 1대1 대응이어야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수학하 이후로는 공역과 치역은 동일하다고 취급해요. 굳이 다르다고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1대1 함수면 역함수가 존재한 겁니다. 자, 1대1 함수가 뭐야? 같은 거 갖지 말아라. 같은 거, 2차 함수처럼 똑같은 거 있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1대1 함수예요. 자, 둘 중에 누구죠? 얘죠.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얘랑 얘를 구분 짓는 근거는 뭔데? 프라임 x가 0의 근이 1개 이하, 즉 판별식 0 이하다. 다 똑같은 풀이입니다. 다 똑같은 풀이를 이상하게 꼬아냈냐 아니면 이런 표현으로 내냐가 이 유형의 쟁점이에요. 결국 이 유형에서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니네 이거 구분할 줄 알아? 이거 두 개 뭘로 구분할래? 판별식으로 구분해, 프라임의 근의 개수로 구분해야 되는데 프라임, 즉 2차식의 근의 개수는 판별식밖에 없어. 즉 이 유형은 다 판별식으로 풀어라고 하는 거예요. 3차 함수 개형은 두 개요. 두 개밖에 없고 그 두 개를 다루는 근거는 프라임 x는 0의 근이 두 개냐 두 개가 아니냐. 얘를 판단하는 근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이하다 라는 것으로 판단하겠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판단해요? 네, 판별식을 쓰지 못합니다.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돼요. 그거는 다음에 할게요. 알았죠? 우리가 어차피 다루는 거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5차 함수는 다루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5차 방정식을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5차 함수는 다루지 않아요. 4차 함수까지만 다룰 거고 4차 함수까지의 그래프 개형은 다음과 같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자, 그럼 예시를 들어볼게요. 한번 우리가 예시를 들어보면서 그래프 그리면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진도는 별로 안 나갈게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 파트라 최대한 설명을 더 할게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x세제곱 2라고 합시다. x세제곱 더하기 이건 싫으니까 x세제곱이라고 합시다. 얘 미분하면 얼마죠? 근 몇 개예요? 한 개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x세제곱을. 자,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3x 이거 미분하면 얼마예요? 3x 제곱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얘 0 되는 값이 누구랑 누구예요? 1과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1과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가져요. 그럼 반드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라서 그래프 딱 이 두 점만 찍으면 다 돼요. 다른 거 안 찍어도 됩니다. 안 찍어도 돼요. 그냥 안 돼요. 그냥 안 찍어도 돼요. 두 개만 찍으면 됩니다. 2차 함수에서도 꼭지점만 찍었지 우리가 다른 거 찍은 적 있어?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안 찍어도 돼요. 오케이? 자, 세 번째. x 4제곱 마이너스 4x라고 합시다. 자,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4죠. 이거 근 몇 개예요? 7근 몇 개예요? 한 개죠. 어디? 1,1에서 0이잖아. 그치? 그럼 1 대입하면 얼마예요? 마3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U자 그려집니다. 그것만 그리면 돼요. 그러면은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이라고 합시다. 자, 얘 미분하면 얼마예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이죠. 그럼 근이 뭐니? 4x 제곱에 x 빼기 3이죠. 누구랑 누가 근이에요? 0이랑 3이 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개형은 잘 봐야 돼요. 중근인 부분에서 0이었지만 내려가고요. 중근이 아닌 부분에서는 꺾입니다. 즉 0에서는 내려가고요. 3에서 꺾여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3을 대입하고 0을 대입하면 0,0이랑 3을 대입하면 얼마예요? 81에서 마이너스 27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거 두 개만 찍어주면 돼요. 그럼 얘는 뭐냐? 대표적으로 여러분 되게 많이 봤던 주제예요. 누가 좋을까? 자, 이렇게 봅시다. 이거 뭐예요? 우리 뭐라고 붙였죠, 이름을? 수학상에서 이름 뭐라고 붙였어요? 보기차식. 보기차식이에요. 보기차식 여태까지 많이 했잖아. 그 이유가 얘 때문입니다. 미분하면 근의 개수, 근이 누구누구예요? x가 0이랑 1이랑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0, 1을 기준으로 예쁜 W자 모양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져요.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고요. 1 대입하면 0이고요. 0 대입하면 1이죠. 이렇게 대칭이 보이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냥 아무거나 써볼까요? 귀찮은 거. 근은 있어야 되는데. 근 있도록 억지로 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이런 애가 있다고 합시다.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4x 세제곱, 24x제곱 더하기 36x죠. 그러면은 4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라서 젠장. 8, 16. 그러면 32x. 그래서 8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x는 0과 2와 또 대칭이네. 대칭성을 깨트려야 돼서 누가 좋을까요? 근을 억지로 6이랑 어울리는 누가 있죠? 5가 있다 합시다. 5려면은 여기가 20이어야 되는 거니까 얘가 10이면 되겠네요. 네, 이러면 되겠다. 그러면 0이랑 1이랑 5죠. 0과 1 기준 0, 1, 5. 0 대입하면 0,1이고요. 1 대입하면 1, 얼마예요? 12, 4가 되고요. 5 대입하면 625 마이너스 125 곱하기 8, 그럼 125 곱하기 3, 마이너스 125 곱하기 3, 마이너스 375 더하기 250, 숫자가 많이 작죠? 마이너스 124, 이렇게 찍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것만 그릴 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모든 원동력은 꼭지점 너희 찾을 줄 알아, 이거 하나 물어보는 거고요. 꼭지점 찾은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구분해서 이어주기만 하면 돼요. 방향만 잡으면 됩니다. 방향만. 꼭지점 잡고 찍고 이어주면 돼요. 이게 그래프 그리는 전부예요. 맞죠? 이게 그래프 그리는 전부입니다. 오케이? 이걸 그릴 줄 알아야 절대값이 있어도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절대값을 왜 그럼 갑자기 얘기하냐? 각각 그 값에서 내가 두 번째 그린 그림이 뭐였어요? V자죠. 예를 들어 이 그래프를 그렸어요. 얘한테 절대값을 취합니다. 0,1이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극값 몇 개예요? 꺾이는 부분 몇 개예요?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프는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반드시. 반드시예요, 이건. 그래프 그림 다시 한번 말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꼭지점 찾고 개형 외운 거 바탕으로 찍고 이어주면 돼요. 저걸 안 외우면 진행이 안 돼요. 알았죠? 진행이 안 됩니다. 자, 뭐가 좋을까요? 85페이지에 516부터 516, 7, 8, 9 한번 지금 해보세요. 516, 7, 8, 9. 516, 7, 8, 9. 516, 519까지 한번 해보세요. 증간표를 이용하여 라고 하는데 증간표는 나중에 소개는 해줄 테니까 일단은 요거를 초점 잡고 해보세요. 미분해서 0 되는 값 찾고 걔 기준으로 개형의 근 몇 개인지 보고 개형 찾아서 맞춰주면 됩니다. 근의 개수 찾고 개형 맞춰서 찍어주면 돼요. 그 값은 y의 값을 말하기 때문에 함수값, 대입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대입해서. 아니야. 지금
3차 함수 그래프잖아. 3차 함수 그래프면 저렇게 그려져야지. 왜 그렇게 그려져? 너 지금 3x제곱 마이너스 3의 그래프를 그린 거잖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극대 뭐 극소 뭐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극대가 이거고 극소가 이거예요? 그렇게 말해야 하면 되죠. 어려워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만 슬프긴 합니다. 다시 순서 보여줄게요. 너무 빨랐나 봐요. 미분을 합니다. 0이 되는 점을 찾아요. 최고차항계수 플러스라서 이렇게 찍히고요. 무조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 두 개고 최고차항계수 플러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고 여기가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2죠. 1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죠. 그래서 극대는 2고요. 극소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써요. 극대값이라고 써주는 게 좋고요. 극대값은 2, 극소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면 돼요. 미분해서 0 되는 값 찾고 그래프 개형 그리고 점만 찍으면 돼요. (517번도) 보면요. 최고차항계수 마이너스예요. 미분하면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6, 이 0이 되는 값은 x가 1과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은 뒤집어진 그래프인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것과 1을 대입해주면 돼요. 미분해서 0 되는 값이 그 값에 갖는 후보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6 플러스 3이라서 3이고요. 마3. 1 대입하면 7이죠. 그럴 리 없는데? 1 대입하면 5죠. 네, 이렇게 해서 그래프 그려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요. 숙제가 너무 적죠? 네, 접선의 방정식 파트 숙제랑 그리고 여기 87페이지에 유형 2까지만 했어요.